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7년 전통의 대전 유성호텔이 부동산 개발 회사에 팔리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적자 누적과 시설 노후화 등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이 매각 배경으로 보입니다. 일단 공동개발 방식으로 호텔 기능은 살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성 지역 대형 호텔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유성 온천지구의 관광 인프라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성호텔이 1915년 문을 연 지 107년 만에 주인이 바뀝니다. 부동산 전문 신탁 개발 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존 호텔은 2024년 3월까지 영업을 하고 매각 이후 공동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되 온천 특화 호텔 기능은 살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동 개발하는 걸로 치는 거고요.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아니에요, 아직. 유명한 온천 지역이고 그런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호텔로 새롭게 이제 팔릴 계획인 거죠. 구체적인 개발 방식은 알려진 게 없지만 호텔 주변의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으로 최소 20% 이상 관광 숙박시설을 두도록 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다만 기존 호텔 부지의 70%는 주거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유성호텔은 올 하반기 후 연회 행사 중심으로 매출이 회복세로 들어섰지만 코로나19 이후 적자폭 확대, 시설 노후화에 따른 경쟁력 저하 등이 재개발 방식의 매각 배경으로 꼽힙니다. 매각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 유성의 상징인 유성호텔마저 매각되어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만 다시 우리 유성을 위해서 상징적인 건물로. 유성에선 이미 리베라와 아드리아 호텔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에 100년 전통의 유성 호텔까지 매각되면서 안 그래도 상권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천 관광 특구 유성의 위상이 더 흔들리고 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교육청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응시한 13,170명에 대한 성적을 내일 학생들에게 통지합니다. 수능 성적은 성적 통지표와 성적 증명서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하며 재학생과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에서 타 시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는 교육청에서 성적 통지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정시 모집 지원자는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2일 중 대학에서 정한 기간에 지원해야 하며 정시 전형 기간은 내년 1월 5일부터 2월 1일까지로 2월 6일까지 정시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충남 서산과 태안에 걸쳐 있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에 법적 근거를 담은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선일정 의원은 그동안 가로림만 등 전국 해양보호구역들은 국민들이 접근하거나 개발이 어려웠지만 개정안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천주교 대전 교구장으로 재직하다 한국 사제 최초로 교황청 장관에 임명된 유흥식 추기경이 방한해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인 당진 솔매성지에서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1년 5개월 만에 솔매성지를 다시 찾은 유 추기경은 감격해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경건한 성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인 당진 솔매성지 성당에 유흥식 추기경이 입장합니다. 지난해 7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미사를 봉헌한 바로 그 자리에 1년 5개월 만에 다시 선 겁니다. 추기경의 상징인 빨간색 사제의 경모를 쓴 그의 메시지는 더불어 사는 사이와 세계 평화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남과 북이 서로 대화하고 화해를 이루어 함께 더불어 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시다. 지난 1일 한 달여 휴가를 얻어 귀국한 유흥식 추기경은 방한 후 첫 번째 미사를 솔매성지에서 집전했습니다. 미사에 앞서 유 추기경은 수백여 신자들과 일일이 손잡고 인사하며 사진을 찍는 등 깊은 사랑을 표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자신이 43년 전 로마에서 사제 서품을 받은 날이고 솔메성지는 신부로서 첫 4년을 보낸 곳이라며 남다른 감회를 보였습니다. 정말 저한테는 1년 5개월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시기보다 더 아주 다이나믹했던 어떤 모험적인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다시 다지는. 신자들은 유추기경을 가까이서 만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건 행운이었다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솔미에 대한 사랑도 크시고 한국 교회에 대한 큰 사랑도 있으시고 힘들 수도 있는 그 길을 이제 그런 큰 뜻을 품고 받아들여 주셨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유흥식 추기경은 논산 출신으로 2005년부터 대전 교구장을 지내다 지난해 전 세계 사제와 부제, 신학교를 관할하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에 임명됐고 곧이어 추기경에 서임됐습니다. 유 추기경은 내년 교황청 베드로 성당에 김대건 신부의 조형물이 설치된다면서 그 뜻을 이어받아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지난달 TJB가 단독 보도한 골프 캐디를 무릎 꿇리게 하고 폭언을 하는 등 고객들의 갑질 사건과 관련해 발생 장소인 공주의 한 골프장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보도 이후 조사에 나선 대전고용노동청은 해당 골프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캐디 등 특수고용직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관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골프 손님들이 왜 재촉하냐며 난동을 부릴 당시 회사 직원들이 몰려와 피해 캐디를 분리했고 휴식을 부여한 점은 초동 조치로 인정했습니다. 3년 전 여름 청주의 한 야산에서 실종됐던 여중생을 11일 만에 극적으로 찾아냈던 군견 달관이를 기억하십니까? 10년간 수많은 작전에 투입돼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던 정찰견 달관이가 현역에서 물러나 견생 제2막을 준비합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청주 야산에서 실종된 14살 조은누리 양. 조양을 찾기 위해 소방과 군병력 5,800여 명이 투입됐지만 수색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수색 11일째 바위 틈에서 낙엽에 덮여있던 조양을 극적으로 발견한 건 군견 달관이었습니다. 평소 달관이가 해왔던 걸 알기 때문에 달관이를 믿고 보이지 않는 계곡 아래를 봤을 때 그 여중생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군견 달관이는 지난 10년간 숱한 실종 수색에 투입됐습니다. 오랜 복무를 무사히 마친 달관이의 은퇴식은 조양 아버지의 축사로 시작됐습니다. 달관이와 박상진 원사님의 완벽한 호흡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역 후에는 보다 자유롭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2012년 강원도 춘천 군견훈련소에서 태어난 달관이는 합격률 30%의 까다로운 군견 적격 심사를 통과했지만 초기엔 탈영을 하기도 한 문제견이었습니다. 이후 힘든 훈련을 반복하면서 뛰어난 기억력과 영리함을 보여줬고 우수 군견상을 4번이나 받았습니다. 워낙 후각이 좋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지형 지물에서 나도 냄새를 맡으면서 딱 찾는 그런 거 보고 저도 딱 감명 깊었습니다. 달관이의 활약으로 조양 사건 이듬해 군견 사료비 지원금이 3배가 느는 등 군견에 대한 예우도 높아졌습니다. 달관이를 특진시켜야 한다, 표창장을 줘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지만 계급이 없어 특진을 못하고 대신 경찰로부터 간식 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경력만큼이나 흐른 세월의 사람 나이로 따지면 70대인 고령으로 접어들며 현역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은퇴한 달관이는 당분간 정든 전우들과 함께 사단에 머물며 견생 2막을 준비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당진의 한 합금철 생산공장 전기 용광로에서 불이 나 50대 근로자가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40분쯤 발생한 화재는 공장 내부 330제곱미터와 기계 설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50인 이상으로 고용노동업 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4년 전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사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외 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12명에게 벌금형과 금고,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2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고 김용균 4주기 추모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의 책임자가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9,470명이 참여한 엄벌 촉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자유자재로 구부러지고 잡아당기면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반도체가 개발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좁은 공간에도 많은 반도체 소자가 들어가는 고화질의 TV나 스마트폰 등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탄성을 가진 대면적 합성수지 위에 올린 반도체 기판입니다. 자유자재로 구부러지는 건 물론 잡아당기면 2배 이상 늘어나기도 합니다. 전자통신연구원이 늘어나는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데 필수인 신축성 있는 반도체 소자를 개발했습니다. 반도체 소자를 양쪽으로 잡아당겨도 LED 불이 꺼지지 않고 정상 작동되는 게 확인됩니다. 300도 이상 고온에서 견디는 유연한 플라스틱으로 말발굽 형태의 구불구불한 배선을 만든 게 핵심인데 잡아당기면 직선으로 펴지면서 용수철처럼 늘어나는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지금은 접는 거에만 불과했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옷에다 넣는다든지 혹은 피부에 붙인다든지 이런 식의 굉장히 신축이 가능한 디스플레이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기존에는 반도체 소자를 신축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딱딱한 전자소자와 늘어나는 배선을 반복적으로 이어붙이는 방법을 썼는데 그렇게 되면 공간 효율성이 낮아 소자 집적도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배선 위에 전자소자를 직접 올려 집적도까지 15배 향상시켰습니다. 신축성이 있으면서도 고화질이 가능해진 겁니다. 제한적인 공간에만 반도체 소자를 넣을 수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버려지는 공간에도 반도체 소자들을 몽땅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효율이 높아지고 제품을 소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이번 늘어나는 반도체 소자는 구부러지고 늘어나는 스마트폰과 TV, 헬스케어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할 수 있으며 공정을 단순화하는 작업 등을 거쳐 5년 안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대전 대덕구가 전임 구청장 시절부터 진행한 지역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 4,400명에게 매월 2만 원씩 용돈을 지원하는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어린이 드림카드 사업은 선심성 정책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최춘규 구청장이 내년부터 중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최 구청장은 구민 841명의 대상에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어린이 드림카드 사업을 교육격차 해소 사업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70.4%였다며 카드 수혜층도 대체 사업 찬성률이 81.1%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시 무형문화재 매사냥 공개시연회가 오는 10일 오후 2시 대청호 인근 한국전통매사냥 전수체험학교에서 열립니다. 시연회에서는 매사냥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사냥매들의 퍼레이드와 매사냥 무형문화재 보유자인 박웅순 응사와 전수자들이 매를 훈련시키는 과정과 매가 사냥하는 과정까지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매사냥 전통은 60여 개 국가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2010년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신청해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습니다. 세종시가 모바일 앱 세종엔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세종엔은 교통, 방범, 환경, 문화, 행정 등 86종의 도시 데이터를 가공해 시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앱으로 초정밀 버스 도착 정보와 미세먼지 지도, 놀이터 혼잡도, 병원, 약국, 대형마트 휴일 정보 등 시민 맞춤형 지역 특화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세종 안심이 서비스도 세종엔으로 통합돼 2,000여 대 CCTV와 위치 기반 스마트폰 앱을 연계해 비상호출 시 위험 상황을 실시간 관찰하고 112와 119에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24시간 시민 안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논산시의 연말 대표 축제인 양촌 곶감 축제가 내일부터 11일까지 양촌면 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행사 기간 동안 양촌 면민들이 함께하는 풍물 공연을 비롯해 주민 자치 프로그램, 평양예술단, 시립합창단과 가수들의 무대, 관광객들이 함께하는 노래자랑 등 예술 공연이 3일간 펼쳐집니다. 부대 행사로는 감깎기 체험과 감식초, 곶감차, 양촌 막걸리 시음, 곶감 덕장 포토전 등 즐길 거리와 함께 양촌 곶감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특설 판매장이 운영됩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대전 택시운송사업조합이 노동자를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대전시에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택시 노동자 3명이 대전의 한 택시 회사에 취업했지만 조합 소속 다른 회사와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사측에서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운송회사와 소송 관계에 있는 운전자를 고용하지 않기로 한 조합 개정 정관을 그대로 통과시킨 대전시를 규탄하는 한편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대전 동구가 서울 이태원 사고 등 대형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대전 동부경찰서, 동부소방서와 재난안전관리 분야 협약을 맺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동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경찰, 소방과 TF팀을 구성해 공동 대응하는 한편 긴급 연락망을 구축해 구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